전 세계가 멈춘 장면. 미국도 중국도 못 받은 예우. 대통령 전용기 앞에 전투기 사대. 이건 사실상 왕실급 의전입니다. 그리고 UAE 대통령의 한마디.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 세계 정상들도 못 받은 예우. 바이든도 못 받고 마크롱도 못 받은 최고 의전 왜 한국에게? 정답은 40년 전 사막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약속과 땀. 오늘의 이야기. 왜 UAE는 한국에게만 형제국 예우를 했는가? 그 역사적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8년째 미국 중동정책연구소에서 중동 지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사우디, 카타르, UAE의 군사경제 보고서가 항상 쌓여 있었죠. 데이터와 사실만으로 중동을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제 모든 분석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관제탑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사대가 양쪽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전투기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정확히 감싸며 비행했죠. 저건 전시 상황급 의전 아닌가? 제 옆에 있던 UAE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형제의 나라니까요. 형제의 나라? 안녕하세요.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도 받은 적 없는 의전을 한국이 받고 있었어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UAE 왕실이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왜 한국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그날부터 UAE와 한국의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그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UAE가 왜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지, 왜 미국과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의 이 신뢰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동 전달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UAE 국방부 회의실. 저는 그곳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죠. 제목은 차세대 박격포 도입 검토 최종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중국산 박격포 사진이 있었어요. 가격은 미국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2021년 가을 이 박격포 20문을 시범 도입했죠.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였는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산악훈련 중 동시다발 고장 사고. 하자르 산맥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UAE 특수부대가 실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20문의 중국산 박격포 중 5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결함으로 연속 사격 시 과열. 부품 파손으로 즉시 사용 불가. 전투 중이었다면 아군 전멸 가능성 높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전투 중이었다면 전멸. UAE 군 무기획득 차관 카심 알 아라사는 그날 훈련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직접 메모를 남겼죠. 싸다고 샀다. 하지만 싸게 산 만큼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졌다.
UAE는 즉시 중국산 박격포 추가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남은 건 미국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열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의 M224 박격포 검토 자료였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신뢰도도 높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단가가 중국산의 3배, 한국산의 2배였어요. UAE가 필요한 수량은 500문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로 따지면 3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났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붙였어요. 보고서 여백에 적힌 카심 차관의 메모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 UAE 국방고문단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입수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15명의 고위 장성들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중국산과 미국산 박격포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중국 것은 믿을 수 없고 미국 것은 가격과 조건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카심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중동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변방이었어요. 저는 지난 18년간 한국을 UAE의 주요 파트너로 분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UAE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12월 UAE 아람나 사격장. 저는 그곳에서 촬영된 비공개 영상을 받았습니다. 22분 37초 분량이었죠. 파일명은 K6BS M224 실사격 비교 테스트였어요.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두 팀이 서 있었어요. 왼쪽은 미국 레이시온 기술팀, 오른쪽은 한국 하나 디펜스 팀이었습니다. 각각 박격포 1문씩을 앞에 두고 있었죠. 카심 차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합니다. 준비 시간, 연속 사격 능력, 명중률. 이 세 가지만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작. 미국 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4명의 병사가 박격포를 펼치고 수평계를 맞췄죠. 조준경을 설치하고 탄약을 꺼내 정렬했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3분 20초. 미국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카심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 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팀은 3명이었습니다. 팀장이 짧게 구령을 외쳤고 세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박격포 거치대가 펼쳐지고 포신이 세워지고 조준이 완료됐습니다. 타이머를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어요. 32초. 말도 안 돼. 저는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한국 팀은 30초 만에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국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카심 차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미국 M224가 먼저 발사됐어요.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목표 지점 50m 앞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 명중률은 괜찮았죠. 하지만 5발째부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냉각 필요합니다. 미국 팀이 사격을 멈췄어요. 포신이 과열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냉각 시간 3분이 주어졌죠. 카심 차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실전이라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엔 한국 K6 차례였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어요. 포탄이 정확히 목표 지점 중심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명중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4발, 5발, 6발, 7발, 8발. 딱 1분 동안 8발을 연속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냉각 시간 없이요. 그리고 8발 모두 목표 지점 반경 5m 안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카심 차관이 박격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포신의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장을 봤죠. 뜨겁지 않습니까?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연속 사격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카심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박격포를 바라봤어요. 30초 동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30초 준비, 1분 8발, 명중률 100%.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장에서 생존과 전멸을 가르는 차이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UAE가 왜 한국을 선택지에 올렸는지, 그리고 왜 미국인인 제가 그동안 한국을 놓치고 있었는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곳 로비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3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 중국 무기 수출 부사장 왕밍우가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밍우가 봉투를 살짝 밀었어요. 고위 관계자는 그걸 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밍우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그 광경을 2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UAE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노골적으로요. 같은 주 워싱턴 D.C. 제 동료가 보내온 메일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보 톰슨이 UAE 대사를 긴급 소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죠. 저는 그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어요. 제 네트워크가 넓었으니까요. 톰슨의 첫마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산 무기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UAE 대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검토 중인 옵션은 여러 개입니다. 톰슨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개? 동맹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UAE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회의록에는 그 다음 30초간 침묵이 흘렀다고 적혀 있었어요. 톰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UAE가 미국산 무기 대신 제3국 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군사 협력 수준도 재검토될 것입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18년간 미국 정부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 본 게 아니었죠. 저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2월 UAE 국방부 회의실. 카심 차관의 책상 위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옆에는 2명의 참모가 앉아 있었죠. 차관님, 우리는 UAE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가격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담당자가 잠시 멈췄어요. 베이징은 UAE의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심 차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봤어요. 기록하십시오. 중국이 오늘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심 차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같은 날 저녁 카심 차관의 비서실, 미국 국방 담당 무관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어요. 그는 카심 차관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과거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계약 위반 사례들이죠. 카심 차관은 USB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업체를 검증했습니다. 미국 무관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차관님,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는 UAE의 안보를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심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미국 무관이 떠난 후 카심 차관은 USB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안보를 위해서라고? 당신들 이익을 위해서겠지. 저는 이 모든 기록을 모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UAE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UAE를 고객으로, 아니 종속국으로 봤습니다. 뇌물, 협박, 위협까지 동원하면서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로비하지 않았어요.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막 한가운데서 박격포 8발을 1분 안에 쏘아 올렸을 뿐이었죠. UAE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2025년 3월 12일 아부다비 대통령궁. 저는 그날 회의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UAE 국방 최종 의사결정 회의였죠. 18년 경력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UAE 대통령, 국방장관, 왕실 고문단, 그리고 카심 차관이었죠. 테이블 중앙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중국, 미국,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후 30년 국방 파트너를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국방장관이 먼저 보고했어요. 중국은 가격은 낮지만 신뢰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성능은 검증됐으나 조건이 과도합니다. 왕실 고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어제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F-35 추가 도입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미국의 압박을 듣고 있었죠. 부끄러웠어요. 카심 차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입니다. 그가 테이블 중앙에 사진 한 장을 놓았어요. 아람나 사격장에서 찍은 한국 K6 박격포 사진이었습니다. 30초 준비, 1분 8발, 명중률 100%, 냉각 시스템 자동화. 가격은 미국의 절반, 중국보다 품질은 3배 우수합니다.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무기 시장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카심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에 1100문의 K9 자주포를 납품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수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카림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네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능으로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카심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차관, 당신은 한국을 믿습니까? 카심 차관이 즉답했어요. 예,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왕실 고문들을 돌아봤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고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미국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사막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석유가 나오기 전 이 땅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왔습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들은 이 사막에 와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렸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닌 파트너를 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요. 그가 카심 차관을 받습니다. 한국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카심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8년간 저는 중동을 분석했습니다. 석유, 군사력, 외교 관계를 데이터로 정리했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UAE는 성능만 본 게 아니었어요. 가격만 계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기억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보고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5년 11월 17일 두바이 국제공항. 저는 다시 그 관제탑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죠. 레이더 화면에 5개의 점이 떴어요. 가운데 하나는 전용기, 나머지 넷은 F-16 전투기였습니다.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전투기 편대, 호위 대형 완성. 저는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 위로 4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며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를 정확히 감싸면서요. 이건 국빈도 아니고 전시 상황도 아닌데. 옆에 있던 UAE 공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의 명령입니다. 형제의 나라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라고요. 형제의 나라. 저는 그 단어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공항 귀빈실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UAE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18년간 중동을 지켜본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UAE 대통령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형제여. 통역 없이요. 한국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UAE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준비했습니다. 형제를 맞이하는데 통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궁 만찬장. 저는 취재진석에 앉아 있었어요. 200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만찬이었습니다. UAE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앞에서 선언합니다. 한국은 UAE의 형제 국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했고 우리를 존중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인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만찬 후 비공개 회담실.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담에 참석했던 UAE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회담실에는 양국 대통령과 각 3명의 측근만 남았다고 했어요. 카심 차관도 그 자리에 있었죠. UAE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왜 한국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무기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로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어요. 우리는 파트너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땅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막에서 신뢰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UAE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뢰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뼉을 쳤어요. 문이 열리고 보좌관 한 명이 검은색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UAE 대통령이 상자를 한국 대통령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이 방에 계신 분들만 아는 선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AE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나침반은 500년 된 왕실 보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막을 건널 때 길을 잃으면 죽는 곳에서 이 나침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나침반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이 나침반은 한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회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0년 왕실 보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적을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UAE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대를 띄운 이유를요. 형제라고 부른 이유를요. 그건 무기 계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신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아부다비 대통령궁 서재.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UAE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자리였어요. 방 안에는 대통령과 카심 차관, 그리고 왕실 역사학자 단 3명만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 당신은 18년간 우리를 연구했죠. 오늘은 당신이 놓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가 책상 위 유리 케이스를 가리켰어요. 어젯밤 한국 대통령에게 건넨 나침반이 그곳에 임시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왕실 역사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15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시대 최고 장인의 작품이죠. 그가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는 아랍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 나침반으로 사막을 건넜습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서 이것만이 생존의 도구였죠. 역사학자가 나침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왕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왕실 금고에만 보관하며 왕실 가족이라도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규칙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00년간 단 3번 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사학자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 번째는 1892년 영국과 조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1971년 UAE 건국 때였습니다. 그가 나침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 한국 대통령에게 건넬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UAE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 당신은 궁금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게 이런 예우를 하는지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때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뿐이었죠. 석유가 나오긴 했지만 기술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저 도로들, 저 항구들 다 없었어요. 우리에겐 돈만 있었고 꿈만 있었습니다. 카심 차관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75년 기록입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땀에 젖은 채 삽질하는 사람들이었죠. 한국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카심 차관이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섭씨 50도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 30쯤 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시 서구 사람들은 우리를 사막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있지만 무식하다는 뜻이었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봤습니다. 그가 사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언어를 배우려 했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카림 차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1979년 기록입니다. 한국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을 완공했을 때였죠. 그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계약 기간보다 6개월 일찍 완공했고 예산보다 8%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리슨 박사,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침반을 들어 올렸어요. 이 나침반이 500년간 우리 조상들을 지켰듯이 한국은 50년간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침반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침반을 한국에 줍니다. 앞으로 500년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는 상징으로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8년간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석유 매장량, GDP 성장률, 무기 수출입 통계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50도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기억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50년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한 시간이었죠.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가 한국에 전투기 사대를 띄웠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제 이해합니다. 카심 차관이 말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오늘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가 1970년대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사막에 세운 약속입니다. 저는 그날 제 보고서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요. 2025년 11월 워싱턴 DC 재연구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UAE 신뢰 외교의 뿌리 197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들의 유산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 갔던 건설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죠. 그들은 이제 70대, 80대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김철수 씨, 78세. 그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UAE에서 일했습니다. 도로 건설 현장이었죠. 그땐 정말 죽을 뻔했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름엔 50도가 넘었습니다. 물도 귀했고 그늘도 없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가 손을 보여줬어요.
깊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했냐고요? 김철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었고 어린 딸이 둘 있었어요. 그 애들 먹여 살리려면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한국 간판 달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못하면 한국 전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박영수 씨, 75세. 그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UAE 주베일 항만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계약서에 3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왜냐고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막 한가운데 크레인과 사람들이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새벽 4시입니다. 사진 속엔 헤드램프를 켠 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낮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밤에 일했습니다. 잠은 34시간만 잤죠. 박영수 씨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UAE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더니 아랍어로 뭐라고 했어요. 통역이 말하더군요. 당신들은 진짜 프로페셔널이다. 존경한다고요. 박영수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한국 이름을 빛내고 있구나. 저는 그 인터뷰들을 녹취록으로 옮기며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제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3년 UAE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대를 띄운 이유는 2022년 박격포 계약 때문이 아니다. 그건 1970년대부터 시작된 50년 신뢰의 결과다.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이 멈췄어요. 한국의 아버지 세대는 가족을 위해 사막으로 갔다. 그들은 50도 폭염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잠은 3시간만 잤고 고향 생각에 울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냈고 예산보다 적게 썼으며 품질은 최고로 만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UAE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키보드 위로요. 그 신뢰가 50년을 견뎠다. 그리고 2025년 500년 된 왕실 나침반이 한국을 향하게 만들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오늘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사막에 세운 약속이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18년간 저는 틀렸어요. 중동을 석유와 무기와 돈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동은 사람이었어요. 신뢰였고 약속이었으며 50년을 이어온 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의 아버지들이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UAE 카심 차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해리슨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쓰십시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UAE 신뢰 외교의 뿌리 197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들의 유산.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경이야.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사막의 약속 50년을 이어온 한국-UAE 신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투기 사대는 그 땀에 대한 경례였어요. 500년 나침반은 그 약속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50년을 견딘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감동전달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